올해도 전문직 취업 비자 사전 접수 신청서 접수가 5일 만에 마감돼 무작위 추첨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미입국자들을 수감해 처벌하라는 무관용 지침을 연방검찰에 하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행정관과 타운 클럭이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피소됐습니다.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 중 가장 오래된 책인 백운 화상 초록불조 직지 심체 요절 영인본이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서 영구 보존 전시됩니다. 전 세계 41개국의 결식 아동을 돕는 글로벌 어린이 재단이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해도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사전 접수가 5일 만에 마감됐습니다. 따라서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 회계년도인 2018-2019년도에 배당된 석사용 2만 개, 학사용 6만 5천 개 등 총 8만 5천 개의 H-1B 비자 신청서가 5일 만에 초과됐다고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5일 안에 쿼터보다 많은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심사 대상자를 뽑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6일 이후에 도착한 신청서와 추후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서는 반송하며 H-1B 비자 연장, 변경 신청이나 연간 쿼터에 포함되지 않는 신청은 계속 접수합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정확한 접수 건수와 추첨 일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미입국자들을 수감해 처벌하라는 무관용 지침을 연방검찰에 하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경 미입국은 경범죄로 처리해 처벌 없이 추방해왔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내 국경 인근 지역에서 체포되는 단순 불법 체류자와 미입국자들을 일단 풀어준 뒤 국경 밖으로 추방해오던 관행을 전격 중단하고 모든 미입국자들을 수감해 처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이민 구치소와 군 시설까지 활용해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도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은 아리조나, 뉴멕시코, 남서부 텍사스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 검사들에게 모든 미입국자에 대한 무관용 정책 적용을 지시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또 연방 검사들에게 국토안보부 관리들과 협력해 현행 이민 법령 하에서 국경 미입국자들에 대응하는 강력한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경을 넘어오다 적발된 이민자가 2016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3%나 급증했고 특히 올해 2월과 3월 사이에 월간 증가율로는 최고치인 37% 증감에 따라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국경이 위기의 상황에 도달했다며 이 같은 무법이 미국인들의 안전, 안보, 주권과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고 밝히며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최대 4천 명의 주 방위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4개 주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행정관과 타운 클럭이 정보공개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행정관에서 지급한 6만여 달러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청구서와 영수증의 핵심 내용을 밝히지 않아서인데요.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와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 지나김 클럭이 정보공개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뉴저지 스파르타 주민 제시 왈로스키는 지난해 12월 20일 로렌조 행정관이 타운 정부로부터 법률 비용 실비 상환을 명목으로 받은 67,783달러 50센트 환급 수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 요청에 펠팍타운 측은 세부 내용 없이 2013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법률이나 회계 관련으로 사용된 20가지 항목이 나열된 기록을 제공했고 이에 세부 내용 공개를 거듭 요청하자 로렌조 행정관이 정부에 제출한 청구서와 영수증 등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에 이름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이 대부분 가려져 이에 의구심을 품은 왈로스키가 로렌조 행정관과 지나김 클럭을 정부 기록 공개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주 정보 기록 공개법에 따르면 타운 정부는 기록 열람을 원하는 주민의 요구에 7일 안에 응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법적 근거를 증명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로렌조 행정관은 타운 행정과 펠팍 민주당 위원 회장을 맡고 있는 등 펠팍 정부의 실세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로 이번 소송을 계기로 펠팍 정부 내 부정부패와 관련된 조사가 재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 중 가장 오래된 책 백운 화상 초록불조 직지 심체 요절 영인본이 한인 이민사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고려시대 불교 서적 직지는 한인 이민사박물관에서 영구 보존 전시됩니다. 그동안 뉴욕 총영사관 9층 홀에 기탁돼 전시돼 온 직지는 한인 이민사박물관이 개관하면서 지난 6일 뉴욕 총영사관에서 한인 이민사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한인 이민사박물관에 영구 보존 전시되는 직지는 원본을 사진으로 복사해 인쇄한 영인본이며 전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임을 입증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인증서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직지 활자판과 함께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이를 기증한다는 직지 기증서도 포함돼 전시됩니다. 백운 화상 초록불조 직지 심체 요절은 고려시대 백운 화상이라는 승려가 역대 부처와 고승들의 법어, 대화, 편지 등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1377년에 펴낸 불교 서적으로 간단히 직지 심체 요절 혹은 직지로 부릅니다. 전 세계 41개국의 결식아동을 돕는 글로벌 어린이 재단이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도 사가는 사람도 모두가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어린이 재단 나눔의 바자회. 글로벌 어린이 재단 후원의 날을 맞아 열린 2018 나눔의 바자회는 회원들의 기증품을 비롯해 40여 개 업체가 벤더로 참여해 의류, 액세서리, 건강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지난 1998년 대한민국 금융위기 당시 미주 한인 여성들이 한국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2만 불을 기부하면서 시작된 글로벌 어린이 재단은 현재 미주 전체와 캐나다, 아시아 21개 지부에 5천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오는 7월 7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리는 글로벌 어린이 재단 총회를 통해 본부에 전달되며 뉴저지 지역을 포함해 전 세계 41개국 결식 아동을 돕는 데 전액 사용됩니다. 41개국 나라를 돕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돕고 있는 거기 나라에다 전해지고 또 일부는 우리 여기 커뮤니티 우리 주위에서 정말 힘든 어린이들한테 보내지게 됩니다. 판매 부스 외에도 글로벌 어린이 재단 회원 가입, 축하 공연,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 이번 바자회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면서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는 등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맨하탄 트럼프 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소방관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타워의 화재는 지난 1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7일 오후 맨하탄 5에비뉴 56에서 57스트릿의 트럼프 타워 5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200여 명의 소방관이 출동했으며 불길은 3시간 후인 9시쯤 진화됐다고 뉴욕시 소방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50층에 거주하던 남성 토드 브레스너가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 타워는 지난 1월 8일에도 옥상에서 불이 나 3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으며 석 달 만에 화재가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주상 복합 건물인 트럼프 타워가 완공될 1983년 당시에는 뉴욕시 고층 빌딩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뉴욕시 고층 건물의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비 면제를 추진합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15,000명가량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는 6월 말까지 통과 절차를 앞두고 있는 2018-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 4,500만 달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 초부터 가구 연소득 4만 5천 달러 미만인 풀타임과 파타임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15,000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와 함께 오는 2021년까지 연간 최대 2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의 무상 교육 제공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지사의 제안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 예산안에는 재학생 증가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19개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금 500만 달러도 따로 책정됐습니다. 한편 톰킨 주니어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머피 주지사의 선심성 정책을 위해 주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며 세금을 올리지 않고 대학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 재산세 순위 탑 10 가운데 9개 지역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의 재산세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전국 재산세 순위 탑10에 따르면 웨체스터 카운티의 단독 주택 재산세는 평균 17,179달러로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고 평균 매매가도 71만 8,858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고 아톰 데이터 솔루션이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뉴욕주 라클랜드 카운티의 재산세가 평균 12,924달러로 나타나 전국 2위로 조사됐고 주택 평균 매매가는 47만 4,40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재산세가 높은 곳은 평균 11,878달러로 집계된 뉴저지주 에섹스 카운티이며 주택 평균 매매가는 45만 8,661달러였습니다. 이어서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매매가는 53만 6,109달러였으며 재산세는 평균 11,585달러로 나타났습니다. 6위를 차지한 캘리포니아주 마린 카운티의 경우 주택 평균 매매가가 136만 70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지역의 재산세는 평균 11,29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뉴저지주 유니온 카운티, 커네티컷주의 페어필드 카운티, 뉴저지주 모리스와 패세이 카운티 등이 전국 상위 10위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전국 평균 재산세는 3,399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브루클린은 평균 5,934달러로 전국 83위, 퀸즈는 평균 5,589달러의 재산세로 전국 93위를 기록했고 스테튼 아일랜드의 재산세는 평균 4,604달러, 브롱스는 평균 4,360달러로 각각 148위와 16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환불 정책을 악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소매업체들은 환불 제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으로 애꿎은 고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환불 정책 악용으로 발생한 미 소매업체의 피해액은 230억 달러. 이 같은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 소매 체인 업체 3만 4천여 곳은 환불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더 리테일 이퀘이션은 소매업체에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해 개인당 반품과 환불 위험 정도를 점수로 매깁니다. For a very long time, retail fraud has been a very big deal. And now this company has come up with a solution and retailers are definitely getting on board with it. 하지만 환불 제한 정책으로 정상적인 소비 활동을 하고 있는 고객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C페니에서 셔츠를 구입한 수 틸머는 환불하러 간 매장에서 앞으로 60일 동안 환불이 제한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I'm a platinum card member. I shop there quite frequently, and to be denied that not only is it embarrassing in front of a bunch of people, but also I had no idea what to do with the items that I wanted to return. 이에 대해 JC페니 측은 환불 제한 시스템은 일부 사기 의심 고객을 색출하는 데 사용된다며 대다수의 고객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국 소매협회는
고객들은 환불 제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구입 전 환불 정책을 숙지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소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공항 터미널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모노레일 공항 열차가 LA 국제공항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LA 공항 당국은 LAX 국제공항을 최첨단 현대식 공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49억 달러 규모의 모노레일 공항 열차 디자인과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피플 무버로 불리는 이번 모노레일 시스템은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며 LAX 터미널 순환도로와 공항 외부까지 포함해 총 6개 정거장이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각 열차에는 최대 200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어 LAX 공항 순환도로에 진입하는 교통량을 대폭 감소시켜 공항 혼잡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피플 무버는 오는 2022년 완공되며 2023년까지 공항 방문객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상록회의 제14대 회장 선거 무효화와 권영진 회장의 자격정지 요청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이 5월로 연기됐습니다. 권영진 회장은 법원에 출두해 소장을 법정 출두일 하루 전에 받았다며 소송을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판 연기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공판이 있기 전까지 뉴저지 상록회 운영 비용의 입출금 내역을 양측 변호사와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맨하탄 펜스테이션과 뉴저지 위오큰을 연결하는 새로운 허드슨강 기차 터널 공사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지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공사를 맡은 개발업체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환경 검토 과정을 거쳐 환경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연방정부의 검토가 늦어지면서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새로 건설되거나 재건축되는 모든 건물에 남자 화장실 또는 여자 화장실에는 아기 기저귀 교체대를 최소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뉴욕 주정부 공공기관 건물뿐 아니라 일반 식당과 영화관, 사무실 등 모든 건물이 해당됩니다. 또 건물주는 기저귀 설치대가 위치한 장소를 정확히 알려주는 표시판을 설치해 안내해야 합니다. 브루클린 한인 청과상에서 2인조 권총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흑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지난달 5일 브루클린 처치 애비뉴 애플 푸드마켓에 침입해 권총으로 위협한 뒤 $600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고 또 21일에는 애비뉴 뒤에 있는 푸드마켓에서도 권총으로 위협해 현금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 전화는 800-577-8477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오전에 약간의 눈과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영상 9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영상 1도.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